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위기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당장 이번 달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내년이 위기다. 10년 뒤가 더 빡셀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 많은데, 지금 당장도 버티기 힘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서민들은, 이번 달도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요즘 보면 하는 말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달 버티기 힘들다. 아니면 이제 당장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그리고 좀 내가 사는 게 좀 불안불안하다. 직장이 버티는 거, 생계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 이런 말을 좀 굉장히 많이 해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거겠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멘탈이나 좀 어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사람들 어떤 멘탈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채팅이나 댓글을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로 싸움질도 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남을 비꼬는 어떤 그런 언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올해 좀 더 많아지긴 했어. 왜 그럴까? 제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뭔가 부족하고 쪼들리면 마음을 굳게 쓰기 힘들어요. 이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특히 서민들이 지금 보면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이 빚 갚기가 너무 힘들고 뾰족한 대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좀 통장이 잔고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신경도 예민하고 화가 많은 사람들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이 힘든 사람도 너무 많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이번 12월 달은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번 12월 달에 원금 대출금은 제때 갚을 것이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2026년 되면 더 힘들겠죠, 이게. 제가 자꾸 이 썰풀면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힘을 빠지게 한다거나 의욕을 저하시킨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극받으라는 얘기예요. 자극받으라는 거. 예.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정신이 해이질 때 있잖아. 나도 모르게 돈 쓴다거나 나사가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제 얘기 듣고 좀 약간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돈 쓰고 다닐 때냐, 네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포기하고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당장 위기인 사람 누가 있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들. 예. 이제 밖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위기인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잘 되는 가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되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잘 되는 가게도 막상 이제 매출 같은 보면 많이 안 남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영업으로 많이 남겨보는 게 진짜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떼입니다. 파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요즘엔 치킨 한 마리 팔아도 그 수익으로 3,000원도 안 남습니다. 그렇다고 치킨이 사람들이 뭐 많이 사 먹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좀 외식이나 배달 비중을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전년 대비 매출이 높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도 뭐 망하는 집보다 나은 것 뿐이지 엄청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장사가 잘 되는 집도 매달 수익으로 1,000만 이상 남기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집 어떨까?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 꽤 많습니다. 낮에 길거리 걸어가면 그 유리문을 보면 안에 가게 보이잖아요. 손님이 아예 없는 가게가 많아요. 요즘에. 예. 손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냥 탁자에 앉아가지고 뉴스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 마음은 좀 많이 안 좋겠죠, 이게. 걱정이 많겠죠. 큰맘 먹고 가게 찾았는데 손님들이 자꾸 안 오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아마 사람들이 소비를 더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여유가 없거든요. 여유가 많이 없어요, 저희가. 그 자영업을 많이 이용한 사람도 이제 서민과 중산층인데 그 서민 중산층이 지금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 미래를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가구도 올해보단 좀 적게 쓰자. 올해는 외식을 좀 적게 하자. 외식하지 말자. 배달은 특별한 날에 먹지 말자. 아마 이렇게 하는 집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버티지 못하는 가게 많이 생기겠죠. 예.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피해보냐면요. 간단합니다. 힘없는 사람 피해봅니다. 예. 좋은 직장 안 다니고 그리고 돈 많이 얻고 고용이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는 분이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서민들이 많아요. 일반 직장인들 피해보겠지만 가장 피해보는 사람 누구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일자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피해봅니다. 왜냐? 이런 일은 그냥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짤 수 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뭐 장사 안 되면 사장 직접 불러가지고 미안하지만 이번 주까지만 일해라.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장사 안 되는 거 빤히 보이는데 사장 보고 뭐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까지 잘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죠. 그럼 나오고 나면 또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고용이 불안하고 이제 진입장벽 낮은 일자리가 타격 보는 겁니다. 뭐 아르바이트나 건설 일자리, 뭐 일용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 일이 많이 없으니까 아마 내년 일이 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쿠팡 같은 일도 쿠팡도 앞으로 인원을 많이 정리할 것 같아요. 쿠팡도.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쿠팡 너무 믿지 마세요. 쿠팡 지금 정규직 없잖아. 아예 없거든요, 그냥. 그냥 계약직으로 희망금 시키지 않습니까? 예. 계약직 쓰겠다는 게 뭐예요? 그냥 물량 감소하거나 필요 없으면 내보내겠다는 거지. 그렇게 답법이니까. 쿠팡도 이제 점점 사람 안 쓰는 공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지금 일하는 사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정규직이면 버티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요즘에 계약직, 뭐 파견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이런 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일하면서도 내년을 많이 걱정하겠죠.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르바이트나 뭐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일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손님 있는 가게 사장도 내년에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사장님은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그동안 소비 수준이 많이 커지다 보니 다들 지갑 사정은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각자 잘 살아남으시길 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내년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죠. 저도 합니다. 저도 해. 유튜브도 걱정합니다. 유튜브도 요즘에 보면 분위기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걱정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부자도 걱정합니다. 부자도 내년 걱정해. 단지 그분들은 생계에 대한 압박을 덜 받는 것 뿐이죠. 근데 서민들은 더 걱정을 하지. 왜냐? 생계의 압박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왜냐? 서민들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고 많이 못 벌다 보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부채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고 심지어 빚까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여윳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월급을 다 써버리면 대안이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뭐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대출까지 있는 분들은 막막하죠. 이게 올해는 어떻게 갚았는데 과연 내년은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꾸역꾸역 갚아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준다면 어떻게 갚을까? 사람들이 빚 지는 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빚 갚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서민들이 좀 무지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대출 받는 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대출 받아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 근데 막상 갚아보면 느끼죠. 아, 내가 너무 대출을 우습게 받구나. 내가 실제로 대출을 갚을 만한 그런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대출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은 많이 생기겠죠. 금은행에서 계속 압박을 주겠죠. 빨리 갚으라고. 은행에서도 압박을 주고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돈 갚으라고 압박을 주겠지. 그럼 점점 궁지에 몰리겠죠. 아마 내년에 그런 추심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집행관 분들도 바쁠 것 같아요. 왜냐,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이나 아파트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빚을 못 갚아서 뱉기 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빚을 쉽게 본다는 겁니다. 빚을. 그래서 너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밑도 끝도 없이 큰 빚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빚이 졌으면 갚아야죠. 어떤 식으로는 갚아야죠. 근데 누구나 노력한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누가 열심히 살면 다 갚을 수 있다.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래도 나는 갚으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일할 것도 많이 없고, 뭐 배달 뛴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많이 못 벌고, 매달 들어갈 돈은 많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소비의 덩치를 많이 키웠다는 거야. 서민들은 원래 적게 써야 돼요. 예. 적게 쓰는 것을 기본 미덕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껴 쓰고, 예. 쓸데없는 거 안 쓰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서민들 할 거 다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돈이 없어요. 오히려 서민들이 유행에 더 민감하고, 오히려 서민들이 소비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 시기에 돈이 없을까? 나 그동안 돈 어디 갔지? 이 생각 안 됩니까? 돈이 어디 갔겠냐? 여기저기 돈 함부로 썼으니까 없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대책 없이 산 사람들이 많은지 좀 이제 와가지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전 서민들이 뭐 열심히 산다, 정말 억척 속에 산다 이 말 안 믿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 서민들만큼 열심히 안 삽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오히려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 돈을 버는 적도 쉽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 대출이 쉽게 받는 사람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장 버티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나마 서민들 중에서 아껴 쓰고 뭐 대출 같은 안 받고 돈을 좀 모은 사람은 괜찮아요. 예, 괜찮아. 그분들은 버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이제 버는 족족 이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뭐 할부 같은 거 많이 받고 대출 받고, 예. 일 벌리고 살았던 분들은 아마 내년에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정말로. 뭐 그 중에 못 버틴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다들 힘들겠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은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크게 벌려놨다거나 뭔가 대안이 없는 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좀 데미지 세게 입을 거예요. 올해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비무환의 중요성,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그리고 여기 객관적 서민이면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직장에 존버하는 거, 네. 소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그리고 요행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계속 따라하지 말고, 뭐 투자판에 불나방처럼 자꾸 뛰어들지 말고요. 그리고 소비 같은 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뭐 달에 이만큼 버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데 쓰는 돈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네. 남이 어떻게 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런 일 해가지고 이만큼 버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럼 내가 이것저것 떼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이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한테 벌어질 수 있는 난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며 살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내가 힘들어지면 주변 사람들 안 도와줄 겁니다. 신경 안 쓸 겁니다. 나무너나 할 겁니다. 이제 뭐 돈 안 빌려줄 겁니다. 왜냐? 빌려주면 못 받으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면 더 안 갚아요. 더 안 갚아요. 왜냐? 돈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힘들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같은 거 벌리지 말고, 여러분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 그 능력에 맞게 메이트한지 하면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